이번 영상에서는 동진 세미캠의 2025년 상반기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트 흐름 속 숨어있는 신호들에 집중합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동진 세미캠의 주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시세부터 짚고 넘어가죠. 1월 중순 주가는 21,000원대를 중심으로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2월 초 들어 급반등이 시작됐습니다. 2월 3일 연중 최저가인 2550원을 기록한 뒤 반등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며 매수세가 유입됐고 2월 25일에는 무려 2024만 주가 거래되면서 거래량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날의 거래량은 단순한 투기성 매수라기보단 기관 혹은 세력의 매집 가능성도 엿보이는 흐름이었죠. 이후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6월 26일에는 고점 34,55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저가 대비 상승률은 약 68%에 달합니다. 꽤 인상적인 상승세였죠. 하지만 고점 터치 이후 급격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가는 3850원입니다. 고점 대비 약 10.7%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추세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의미 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뜯어보면서 진짜 중요한 신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동평균선의 배열입니다. 현재 차트에 표시된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입니다. 일명 단기, 중기, 장기 선들이죠.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주가는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월 중순부터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동반됐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순한 차트 신호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당이 추세가 중기 추세를 이긴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죠. 또한 61선과 121선은 3월 중순부터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3월 말에서 4월 초 주가는 61선 위에서 횡보하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지지력 테스트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지선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세력이 계속해서 물량을 사모으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이후 주가는 다시 상승 흐름을 탔고 6월 26일 고점 형성 시점에는 5일선과 21선이 완벽한 정배열 상태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6월 말 이후입니다.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5일선이 빠르게 꺾였고 7월 초 현재는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하락 신호로 해석되며 현재 주가가 3850원으로 조정 구간에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61선과 121선입니다. 아직 두 선 모두 우상향 중이고 주가 역시 61선 위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즉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며 단기적인 눌림목에 가까운 흐름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거래량의 분포입니다. 2월 말 폭발적인 거래량 이후 주가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줬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면서도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물량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강한 손바뀜이 있었고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6월 고점 근처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차익 실현보단 버티는 매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아직까지 강한 투매는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추가 상승을 노리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보조지표로 MACD를 함께 봤다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중심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흐름상 MACD도 6월 말 기준으로는 디버전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가격은 고점을 갱신했지만 모멘텀은 약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구간은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동진 세미캠은 중장기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주가가 다시 5일선과 21선을 돌파해서 정배열로 돌아선다면 그건 재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권 구간과 매물대도 짚고 가죠. 4월부터 6월 초까지 형성된 박스권은 대략 28,000원에서 31,0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이번 조정에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이 종목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2025년 상반기에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현재는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 박스권 상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숨고르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단기적 신호는 데드크로스, 중기적 신호는 정배열 유지. 지금 필요한 건 조정 후에 추세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그 정배열 재진입 시점을 포착하는 것. 그게 바로 다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즉 펀더멘털과 수급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을 둘러싼 산업 흐름의 방향성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내 반도체 소재 산업의 핵심 DNA를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토레지스트, CMP 슬러리, 후공정 케미컬까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재료들을 국산화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도 꾸준히 확대 중이죠. 자, 그럼 2025년 상반기 동안 이 종목을 둘러싼 핵심 이슈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완화 움직임입니다. 2023년에서 2014년까지만 해도 동진 세미캠이 수혜를 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소재 기업들이 급부상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는 미일 모두 전략적 동맹 국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오히려 공급망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동진 세미캠 같은 국산 소재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일본이 수출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산 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동진 세미케미 기술력까지 갖췄으니까 선택해서 쓰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이슈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국내 최초의 EUV PR 양산 테스트에 성공했고 관련 수주 기대감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뉴스 한 줄짜리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JSR과 TOK 그리고 벨기에 IMEC 등 소수 업체만이 생산 가능한 고부가 소재거든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이 여기에 진입했다라는 건 국산 소재가 장비 국산화보다 한 발 앞섰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또한 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미국 소재 기업인 인테그리스와의 기술 협약 루머도 한 차례 돌았고 동진 세미캠의 해외 수출 비중 확대 가능성도 부각됐죠. 이건 단순한 테마성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과 수출 증가를 수반할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소재 진출 확대입니다. 이미 반도체 소재만으로도 우량 기업인데 2024년 하반기부터 동진 세미캠은 실리콘 음극재용 바인더와 전해질 첨가제 분야에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인더 분야의 핵심 기업인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가 독과점처럼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동진 세미캠이 화학 소재 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파고들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는 반도체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소재 원천 기술도 있고 거기다 계열사 동진아이캠의 IPO 루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소재 대장주 중 하나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수급의 변화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기관,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순매수 전환이 확인됐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수급 포지션 구축 흐름에 가까웠고요. 이건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8월 중 예정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매출 4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률 20% 내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된다면 최근 차트 조정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 펀더멘털 모멘텀이 동시에 붙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 바로 다음 매수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HBM3 양산 및 고부가 메모리 확대를 예고하고 있고 이건 동진 세미캠의 고사양 포토레지스트 수요와 직결됩니다.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KRF, ARF 제품 위주였다면 지금은 EUV PR을 포함한 하이엔드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 전환이 기대되고 있죠.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도 첨단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세트업체 소재업체로 이어지는 정책 수혜 흐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진 세미캠은 2026년까지 미국과 유럽에 각각 해외 생산 거점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소재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전자소재 플레이어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소재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고부가 소재 시장에서의 품질 인증 장벽,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수출 규제 변수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모든 논의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라는 프레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동진 세미캠은 이제 소재 산업 내에서 단순한 생존 경쟁을 넘어서 기술력, 생산성, 전략적 제휴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단계로 올라왔다는 뜻이죠.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동진 세미캠은 테마로 움직이는 소형 종목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 기술 트렌드, 정책 모멘텀, 수급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형주급 전략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산화, 반도체 2차 전지 이중 수혜, 수출 확장이라는 3가지 축이 자리하고 있죠. 따라서 하반기에는 실적 확인, 수급 유지, 정책 및 업황 뉴스, 이 3가지만 체크하면서 기술적 매수 타이밍과 맞물릴 때 포지션을 구축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